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R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윤창로입니다. 주제가 뉴웨이브 LED 조명 및 IoT 시대에 함께하는 MR 라이팅 컨트롤입니다. 재작년 2014년 10월 21일 제1회 고객 초청 기술 세미나를 하고 우리가 이제 약간 늦게 이렇게 찾아뵀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그때 오신 분들하고 또 새로 오신 이제 고객님들을 보고 의욕이 더 생겼습니다. 이번 그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저희가 2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신제품을 갖고 찾아뵐 걸 약속드리고 세미나 앞서서 저희는 항상 고객분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얘기를 하고 또 반영을 하고 또 많은 코멘트를 받아요. 현장에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받아서 개발을 했고 88년도 한예를 있을 때 조명조를 처음으로 지희 거를 갖다 썼습니다. 그때 이제 기술을 배우고 적용을 하고 91년도에 MR 엔지니어에서 넘어와서 이제 지희하고 같이 대리점 계약을 해서 지희를 능가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가 GS 인증을 또 획득을 했고 미국의 BTL, 백넷이죠. 백넷 BTL이라는 백넷 테스트 레이버러티라는 그런 그 인증을 받아서 미국에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기가 강하고 그 기본적인 어떤 측면을 많이 했는데 한국은 기본기뿐만 아니라 좀 요구하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조명조가 이렇게 그 단순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신제품 3가지 제품을 우리가 이제 요번에 출시를 했고 거기서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을 또 보완하고 최근에 나온 제품 홈스위치 기존 제품들에 대한 소개와 신제품의 소개를 같이 더불어서 1시간 한 10분 정도. 그래서 세미나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이제 또 인사를 또 드릴 우리 임원진들 그리고 영업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관원 부사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 부사장은 이제 시공 현장을 다 맡고 있고요. 개보수 쪽 영업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프로젝트 쪽에 많이 이제 여러분들 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기 부사장. 송 부사장은 예전에 대림산업, 그 다음에 대림 INS, 정보통신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현재는 저희 회사의 그 기술실과 기술 쪽에 하고 기획관리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박명환 전무. 현재 저희 회사의 영업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지멘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한이엘 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MR의 영업이 약간 저조해서 와서 많은 이제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렬 상무. 박정렬 상무하고 저하고는 MR 엔지니어링 입사 동기죠. 저하고 이제 2달 정도 차인데, 거의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년 차부터 금 한 덩어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받았고, 그래서 20년 된 우리 직원이 한 서너 명 돼요. 오랫동안 근무하고, 특히 이제 설계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설계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알 거고요. 다음은 박형호 차장. 건설회사에서 많이 오셨는데, 건설회사 영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대가 이제 촉망되는 그 영업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 팀장, 권호신 대리. 그동안 롯데월드, 이월드라든가 큰 프로젝트를 시공 현장에서 많이 종사하다가 본인이 영업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영업 초짜죠. 권호신 대리.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윤은국 과장. 윤은국 과장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해외 영업을 주로 하고 있고 이제 금년부터는 해외 영업과 더불어 영업 옵팀장을 맡았습니다. 국내 영업을 같이 더불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희 MR과 같이 이분들과 같이 종종 이제 찾아뵙는 걸 하고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제 홈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는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올해 보니까 29년 차예요. 그래서 꽤 오래된 회사죠.
그래서 아시는 분도 아시고 그 조명지어 쪽을 위주로 많이 하는 회사지만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 부분이 이제 SI, FMS, BEMS 이쪽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은 2011년도부터 이게 중소기업에 바뀌어갖고 그 대기업들이 강공석 프로젝트를 이제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소기업의 제조업체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찬스에 입어서 2011년도부터 강공석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조명지어뿐만 하는 게 아니고 설비 자동지어, 그 다음에 SI, FM에서 BEMS, 전력감시는 물론 또 많이 하죠. 저희 본사는 이제 송파 잠실에 있고 공장은 좀 안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국내 대리점은 7군데, 해외 대리점은 미국, 중국, 대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 제품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제품에 앞서서 기존 제품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만 그래도 개념이 잡히실 것 같아갖고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그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가 그 ELC 시스템이라는 ELC 하니까 뭐 많이 붙여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엑셀런트 라이팅 컨트롤이에요. 근데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명지어를 한 지가 꽤 됐습니다. 30년이 넘었죠. 그전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전장 설계부도 있었고, 근데 예전에 그 제가 조명지어를 실질적으로 배운 거는 지희한테 배웠어요. 제너럴 일렉트릭. 88년도에 한예를 있으면서 연수교육을 가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기본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시스템들은 중앙 집중 지어 방식이에요. 그때 당시는. CPU가 있습니다. 이따만해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녹화 라인 전부 다 이렇게 제어 모듈이 있으면 PLC 개념으로 돼 있어갖고, 그때 당시는 무지무지 비쌌습니다. 그게. 그 메인 컴퓨터도 퍼스널 컴퓨터 없는 시절이었죠. 근데 그 메인이 셧다운 되면은 다 죽어버리니까 이중화 개념으로 했어요. 근데 이중화를 하니까 더욱더 비싼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개념에서 제가 91년도에 이제 이 MR 엔진을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잡은 게 뭐냐면 GE의 토탈 라인 컨트롤은 그러니까 그런 메인 CPU가 있는 타입. 그 다음에 리모트 RC라는 게 있어요. RC, 리모트 컨트롤. 현장에서 스위치와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딜레이 모듈. 이렇게 움직이는 단품들. RC. 그 다음에 스마트 뭐 컨트롤 시스템. 뭐 프로그램 로직이 있는 어떤 모듈과 그 다음에 그냥 그 스위치. 그 다음에 CPU가 있는 타입. 이걸 다 합쳐버린 게 토탈 라이팅 컨트롤이다.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도 중앙에서 때리고 하지만은 녹화를 할 수 있게끔 메인 컴퓨터가 다운되더라도 녹화 모듈에 할 수 있게끔 그 보드 자체에다가 스위치, 하드 와이링 그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자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CPU도 중앙에 있는 걸 내려갖고 밑에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스탠드얼론 시스템이에요. 우리 경쟁사들이 최근에 우리 때문에 스탠드얼론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는데 처음에 스탠드얼론 개념을 잘 몰랐어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은 메인 CPU가 다운되고 그 다음에 다운돼도 돌아가야 되는 게 조명지어입니다. 그게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대두가 된 거예요. 자, 인천공항에서 계속 시스템을 개비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중소기업에서 했고, 한예일 있을 때 한예일에서 제품을 납품했어요. 근데 한예일은 그때 당시에 설비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조명지의 로직을 안 갖고 설비용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또 뜯어내고 또 다른 제품 집어넣고. 그래갖고 결국은 TLC 제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인천공항에서도 TLC 시스템으로 처음에 1터미널에 깔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 진정한 스탠드얼론은 뭐냐? 메인 CPU가 다운돼도 로컬 조명지어에서는 CPU가 내장되어 있어갖고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명지어 안에 있는 CPU도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고장날 경우에는 결국은 그 단자대에서 하다못해 수동 스위치에서도 돼야 된다. 그게 G였고, 저희 릴레이 보시면은 릴레이 자체에 또 수동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단자뿐만 아니라 수동 레버에서도 할 수 있는
3단, 2단계, 3단계 보호 개념을 집어넣는 진정한 스탠드얼론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스탠드얼론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모듈이 있는데 이쪽 모듈에서 어떤 스위치라든가 셈사 입력을 받아서 이쪽만 컨트롤하면 안 되죠. 글로벌로 이 스위치 하나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제어 모듈, 여기 있는 모듈, 여기 모듈 세 개를 동시에 컨트롤할 경우에 그거를 글로벌 스탠드얼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그거를 다 수렴한 우리 국산화 어떤 개념으로서 2011년도에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GTLC하고 ELC하고 호환이 되기 위해서 ETLC라고 GE 것도 되고 여기다 GE 거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국산 모듈도 같이 되고 ELC 시스템 같이 되고 이 네트워크에 자 요쪽 부분은 릴레이 언오픈 릴레이 모듈이고 요거는 스위치입니다. 센서하고 스위치는 노출되어 있고 가장 많은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위치는 디자인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스위치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센서 모듈인데 물론 센서는 저희가 I2 퀄리티 때문에 자체 센서도 있지만 퀄리티 때문에 GE하고 레비톤 센서를 저희가 수입해서 써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달리 시스템입니다. 달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어드레서블 라이팅 인터페이스라는 약자예요. 독일에서 나온 LED 조명, 형광등 조명을 디밍을 하는 그거를 통신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어떤 통신 규약이 달립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 제품에 접목을 시켜서 시스템을 개발한 거죠. 무선 모드라고 달리 모드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자, 달리 모드는 케이블이 유선이 깔려요. 무선 모드는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케이블이 안 깔립니다. 근데 어느 게 비싸겠습니까? 공사비는 절대적으로 무선 모듈이 싸겠죠. 기존 전등 라인이 엑셀 라인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걸 같이 이용을 하니까 실제로 공사비가 추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마다 그걸 점검해 보시면은 일단 모듈 자체는 달리는 지급이 칩을 갖다 쓰기 때문에 원가 좀 올라가죠. 달리 모듈은 좀 그거보다 쌉니다. 제품 자체는 좀 싸요. 근데 공사비는 덜 들어가기 때문에 무선 모듈이 어떻게 보면 또 엑셀 라인 안 깔리는 데 쓰는 이제 그 무선 모듈이 싸죠. 그런 거 다 고려하셔갖고 설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에 대한 용량은 저희가 이 시스템은 모든 모듈이 어드레스가 다 있습니다. 자체 어드레스 탭으로 되어 있던 돌리는 거로 되어 있던 다 있어요. 000부터 999까지 1000개의 모듈을 다 부착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달리 마스터도 00부터 999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선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00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1000개가 넘고 싶다 그러면 SCU를 또 늘리면 돼요. 근데 계속 늘리면은 아무래도 트래픽이 걸리죠. 통신 트래픽이. 그런 거 감안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롤 3.1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를 하고 SCU만 있으면 딱 연결해 갖고 통신해 갖고 하면 자동으로 딱 인식이 돼 갖고 일단 통신해 갖고 원오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갖고 프로그램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 이쪽은 서버 개념에 지금 PC가 이제 두 대가 쓸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스마트롤 서버 개념이고 스마트롤 이제 클라이언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래픽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아직도 이 그래픽을 개발을 다른 업체는 못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릴레이를 서버에서 컨트롤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쪽 ELC 판넬이 이제 동작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피드백에서 날라와야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에서 날라온 것이 이제 이렇게 색깔로 변하고 글자로 쓰고 싶다면 또 on, off 아니면 소등, 점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한번 컨트롤. 이쪽에 되고 이제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릴레이에 대한 상태 조회를 한번 보시죠. 현재 이 릴레이는 1번 빌딩에 1번 SCU에 1번 판넬에 1번 릴레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릴레이에 보면은 그 피드백 접점이 있어요. on, off,
릴레이가 있고, 릴레이는 시그널을 모멘터리, 순시 시그널을 줍니다. 마그네틱 콘택터는 옛날에 메인테인 개념으로 한번 언시키려면 코일을, 여자 코일을 계속 눌러줘야지만 이 켜져요. 그러면은 소모전력이 생기죠. 그리고 순간정전이 옛날 빌딩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순간정전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개발한 게 레칭 딜레이, 모멘터리 순시 시그널에 이용한 시그널을 하는 것이 레칭 딜레이입니다. 레칭 딜레이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그 레칭 딜레이에 피드백 저점, 보조 저점 하나 더 붙인 게 저인 딜레이예요. 그 보조 저점 갖고 카운팅 하는 게 횟수, 그 다음에 누적 시간. 그러니까 릴레이가 언된 시간을 갖고 형광등의 수명, 부하의 수명까지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온오프 횟수 갖고 릴레이가 우리는 KCC에서 15만 동안 온오프를 해도 견디는 릴레이. 지인 릴레이는 5만 번, 부하시, 무부하시 10만 번. 우리 경쟁사들도 전부 다 10만 번 다 넘어요. 그러니까 이 릴레이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 거를 카운팅하면서 자기 진단 기능으로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지금 릴레이는 어떻게 켰느냐. PC에서 수동으로 오버라이드 시켰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릴레이에 대해서도 상태를 이렇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진단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릴레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브로큰 됐어요. 단자가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되는, 왜냐면 중앙감시반 앉아있으면 현장, 예를 들어서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릴레이가 제대로 동작되는지 이걸 갖고 위치를 찾아가서 릴레이를 또 유지보수하고 할 수 있는 기능, 저희만의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그래픽 에디팅을 한번, 편집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원하시는 모양을, 형광등 모양을 그리고 해당되는 판넬을 선택을 해서 릴레이를 선택을 해서 끌고 와서 로딩만 시키면 끝납니다. 이게 다른 업체에서 없는 우리만의 유일한 어떤 장점이고 특징이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색깔도 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자도 만들어 갖고 자기만의 어떤 걸로 이렇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드에 다시 들어와서 동작을 시켜보죠. 요게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같이 이제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릴레이 동작됐고, 이제 색깔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스마트 터치 스위치라고, 아까도 이제 스위치로 해서 저희가 스마트 스위치를 개발하고 이제 해보니까 욕심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기분 집어넣어라. 우리도 욕심 생기고, 현장에 설치하니까 감독님들도 요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 그래갖고 많이 모아줬는데 그 기능들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스위치, 스마트 터치 스위치는 감압식 터치예요. 보통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전기식으로 터치가 되고, 근데 현장에서는 장갑 낀 손이나 아니 볼펜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해서 터치만 되면 되는 터치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3.5인치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룹 제어, 개별 제어, 씬 제어, 그 다음에 수동 조작 제어, 제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요 모양의 요 하나의 스위치, 아까 보셨겠지만 스몰 세미나에서 요거는 그룹으로 릴레이를 여러 개를 묶어서 설정한 거를 컨트롤 해봅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 되는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이것도 이게 피드백에서 날라오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개별 제어.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화면이라든가 이 아이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또 선택해서 캐드 화면을 집어넣을 수 있고, 버튼도 여러 가지 화면을 하고, 이 내용도 이 안에다 집어넣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룹 제어, 개별 제어, 패턴 제어고요. 그 다음에 프리셋 씬 제어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프리셋 씬 제어라는 거는 지금 LED 등기구를 많이 쓰는데 온오프하고 등기구하고 온오프만 할 수 있고, LED 등기구를 70% 디밍으로 저걸 하자. 자, 이걸 많이 쓰는 데가 회의실이겠죠. PT 모드 할 때 여기 꺼져 있죠. 뒤에는 켜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저쪽은 켜져 있다 하더라도 한 50% 킨다. 이거를 사전에 세트를 해놓은 거죠. 프리셋. 그래서 여기는 맨 처음에 이거는 100%,
100% 들어왔죠, 이게, LED가. 그 다음에 다음은 80%, 70%,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낮춰지죠. 사전에 설정된 씬 모드로입니다. 이거를 잘 응용을 하시면은 사무실이나 회의실이나 여러 가지 지역별로 씬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터치 스위치 갖고. 이 스위치 하나 갖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수정 조작하고 싶다. 그럼 옆에 모드를 또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수정 모드를 해갖고 일단 언을 시킨 상태에서 자, 다운 모드로 하면 계속 낮춰지죠. 수동으로도 또 올리면 또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0에서 254단계로 디밍 폭을 갖고 LED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고요. 이런 이제 스마트 터치 스위치를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 모드는 저희가 계속 물론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 우리 경쟁사가 이제 아무래도 일본 제품들이겠죠. 파나소닉이라든가 도시바, 국산 제품도 있고, 걔네들은 이제 풀2의 방식이라고 이제 4개의 릴레이가 하나의 TU에서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4SRM이 4개의 릴레이로 하고, S라는 건 스탠드론이에요. CPU가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다. 이런 모델도 있고, 근데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요새 생산하고 있는 거는 6SRM을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6개. 그 다음에 4ERM은 저희가 명칭을 진 게 저가형으로 만들었어요. E가 에코노믹입니다, 에코노믹. 근데 아이러니하게 E가 일렉트릭 센싱 모듈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릴레이 자체에 전류 센싱 모듈이 없는 거고, 요 4ERM하고 6ERM은 지금 롯데월드에 이게 들어가고 있고, 인천공항 2단계 3터미널에는 6ERM이 들어가는데, 여긴 전류 센싱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릴레이 회로별로 현재 흐르고 있는 전류량, 그 다음에 사용 전력을 우리가 카운팅을 할 수 있어요. 사무실 지역마다 회로별로, 존별로 이미 전류량을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로깅 데이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 6ERM, 4ERM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즐겨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아까 요거는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달리 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저희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00부터 999까지 어드레스를 설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네트워크에 SCO 네트워크이죠. SCO 통신장치 요 하나의 네트워크에 1000개까지의 마스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 마스터 하나는 64개의 달리 모듈을 설치하는데, 달리 모듈 하나만 갖고는 또 재미가 없어갖고 이 자체에다가 센서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조도 센서 기능을 일단 집어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조도 센서 기능뿐만 아니라 제실 감지 기능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조도 센서를 해서 달리 라인을 엑셀 라인에 깔려있는 라인을 이용한 별도의 또 센서 라인을 끌다 보니까 굉장히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 안 되겠다. 달리 라인에 같이 걸자. 아니면 그것도 이제 달리 모듈 자체다 부착하자. 그래갖고 이제 개발한 것이 이 요겁니다. 그리고 켜 있는 상태에서 조도가 이제 들어오면은 이 서서히 꺼지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디밍이 되는 속도가 있어요. 페이드 타임입니다. FAD. 페이드 레이트, 페이드 타임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디밍을 팍 해갖고 갑자기 제로를 해주고, 또 팍 쳐갖고 갑자기 환하게 해주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해갖고 해라. 그 타임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솔루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TLC 리모델링입니다. 오늘 한 20군데, 30군데에서 우리 시스템 설치한 개보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최근에 ELC 시스템 설치된 현장도 있지만은 예전에 20몇 년 전에 설치되어 있는 G 시스템이라든가 또 G 시스템 가공해서 만든 SLC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지금의 제품으로 그대로 리노베이션
개보수를 할 수 없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개발한 것이 이 TLC 시스템입니다. 옛날 제품이죠. 옛날 통신장치고, 이 데이터라인 그대로 이용해서 SOC를 교체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조명저 판넬을 그대로 뜯어내고 새로운 조명저 딜레이 모듈로 부착을 해도 되고, 예전의 스위치를 그대로 떼어갖고 새로운 스위치로 또 부착을 해도 되고. 그래서 20년 동안 저희가 현장에 깔아놓은 대부분의 현장의 제품들이 TLC 리모델링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사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가이고 장사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미국 지에다 갖다 팔려고 물론 이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신제품을 이제 발표를 하겠는데요. 먼저 무선 디밍 모드를 설명하기 앞서서 조명 시장을 한번 좀 우리가 쭉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결국은 자, 우리가 상대로 하는 이제 조명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빌딩이겠죠. 빌딩은 사무실 지역, 공용 지역, 지하 주차장 지역, 외곽 지역. 근데 그 등기구들을 전부 다 특성에 맞게끔 1대1로 제어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형광등이나 백열등이나 아니면 메탈 헬라이트 등은 디밍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 유도 뭐 발라스트 이거 컨트롤하면 사인 웨이브 뭐 하고, 그걸 리버스 할 거, 리버스 커팅 할 거냐, 포워드 커팅 할 거냐, 사인 웨이브로 할 거냐, 찌그러질 거냐, 찌그러지니까 결국은 또 고저파 발생하고, 그러니까 또 뭐 입장한 다른 전자파 발생해서 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근데 LED는 DC로 컨트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가 질이 좋은 디밍이 가능한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 LED 조명 등기구를 저희가 이런 무선 모듈과 달린 모듈로 이제 개발해서 이제 매칭을 시켜서 말단의 노칼로 단말로 저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명 제어는 맨 처음에 레칭 딜레이로 시작을 해갖고 디밍 제어, 제로 10 볼테지 아니면 아까 사인 웨이브 방식 이런 디밍 컨트롤러로 중간에 왔다가 현재는 LED용으로 해서 달리나 지급의 칩을 이용한 무선 방식 모듈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이런 거를 잘 이제 적용하면은 하나의 시스템을 이제 형성해서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실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 하느냐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이쪽은 창가존이에요. 어떤 내부존이 있고, 저희가 센서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픽상으로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간 모드 실행을 해보면은 등기 컨트롤 됐겠죠? 주간 모드는 내부 등은 90%, 창가존은 아무래도 제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창가에서 멀어지는 쪽으로는 밝게 또 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이런 버튼 또는 이제 조도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대부분의 설계는 창가 쪽은 등기구를 1단계, 2단계 디밍을 해줘요. 그리고 내부조는 제실 감지기에서 제실 감지 여부에 따라서 그것도 강강 보상률 생각해서 100% 하는 것보다 효율을 7, 80% 정도 해주면 오랫동안 조명이 또 유지되고 적당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션이 등기구 하나하나에 대한 어드레스가 있기 때문에 파티션을 정부 청사가 참 자주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근데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더라도 이 소프트 쪽에서 세팅을 이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요거가 요걸 연결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요거를 90%, 요거를 90%, 기존의 90%를 요걸 60% 이렇게 바꿔서 세팅을 해서 다운로드 시키면은 각 모듈별로 전부 다 로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명제가 굉장히 편리한 어떤 이제 시대로 왔는데 결국 LED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쉽게. 퀄리티 좋고 신뢰성 있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홀이나 이런 STS, 스마트 터치 스위치를 이용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제어를 할 수 있고. 지하 주차장에 붐을 탔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치합니다. LED 조명의 그 대부분 요새 그게 한 3년 전에만 해도 대부분 형광도는 좀 더 깔았어요. 비싼 형광도를 다 깔고 전부 다 켜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켜 있어요, 지하 주차장은. 근데 지금 지하 주차장 가면은 새로운 아파트나 새로운 빌딩 가면은 좀 어두워요. 다가가면은 켜져요. 다 이걸로 다 거의 깔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에. 근데 화두는 뭐냐면 싸게.
LED 등기구 많이 떨어졌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LED 등기값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무선 모듈이 너무 비싸다. 우리 모듈은 안 떨어졌어요. 어떤 때는 우리 모듈이 더 비싼 거야. 그런 얘기까지도 LED 모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금액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제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자, 평상시에는 30% 정도로 보통 하더라고요. 그 보일 정도로. 근데 다가가면은 동체 감지 센서에 의해서 차량,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해서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해요. 포워딩이라고 해갖고 내 동선을 미리 알아갖고 쭉 그룹으로 묶어서 스케줄 모드를 요 세 가지 단계로만 해도 출퇴근 모드로 해서 출퇴근 모드에는 다 켜줘라. LED 그 에너지 소모량 별로 많지 않습니다. 켜도 상관없어요. 한두 시간 정도. 그 다음에 주간 모드. 그 다음에 주간에는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야간 모드. 그래서 동체 감지 센서를 인업을 상태에서도 이런 스케줄 모드나 이런 버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그 무선 모듈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요. 스펙인데, 아까 다 말씀드렸고, 특이한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은, 저희 무선 모듈이 비싼 이유 중에 일부죠. 센서가 동체 감지하고 조도 감지를 같이 센싱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켓이 멀티 소켓.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집어넣는데, 자기진단 기능, 뭐 페이드레트 이런 기능, 그 다음에 자, 우리 시공팀, 아까 뭐 조부장 소개했지만, 우리 시공팀 저 밖에도 있고, 자, 설치를 하고, 세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일이 그거를 다 세팅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도면이 처음에 설계한 거를 그대로 준공 단계에서 그게 써먹은 게 없어요. 대부분 현장에서 틀려져요. 그러니까 현장 보고 체크하고 등라인 체크하다 보면 다 시간 많이 가요.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그 등라인 체크용으로 등 자체에 프레시 기능, 프리커닝 기능을 좀 넣죠. 딱 치면 저기서 깜빡깜빡하면 아, 저게 몇 번 열이다. 그 세팅 탁 하고 현장에서 탁탁탁 체크해 나가면서 속도를 빨리 낸 거죠. 그런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희가 계속 집어넣은 거죠. 그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무선 디밍 모드 자체의 프로세서가 그냥 뻑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다 견딜 수 있는 소켓, CPU를 내장시킨 타입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 좀 비싸다. 근데 좀 비싸지 많이 비싸지 않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한 푼을 깎으려고 이제 저가 시스템을 설치하고 1년 만에 후회하고 결국 다시 또 이제 이런 고민하는 또 건물주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로 해서 먼저 이거를 만들어 놓고 무선 모듈을 만들어 놓고 스마트로 매칭시키는 작업이 꽤 오랫동안 걸렸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추리 구조에서 각 하나의 모듈을 선택을 해서 수동으로 수치 제어를 한번 해보죠. 수치 제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 등기를 뭐 70%로 그 컨트롤 했다. 요렇게 피드백에서 나타나죠. 요런 어떤 부분들이 조도가 몇 %냐 요런 부분들이 상당히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결국은 큰 덩어리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형성이 됩니다. 다음은 홈 스위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을 우리가 그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 나름대로 저희가 이 두 가지 모델로 일단은 스마트 홈 스위치 SHS입니다. 다시 디지트 LCD 타입이라고 DL. SHS 7 세그먼트 7SL 두 가지 탭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기능은 똑같습니다. 디자인 쪽에서 이 하나의 스위치에서 조명 제어도 해두고 난방도 해두고 대기전력도 했는데 다른 업체보다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명은 다른 업체가 못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밍. 그 다른 업체들 보니까 이 스위치 전문 업체도 있고 뭐 조명제 업체도 있어요. 근데 이 무선 모듈이나 달리 모듈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만든 거예요. 이 스위치 자체는 10A짜리 레칭 릴레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묶을 때는 묶을 수 있어요, 바로. 그리고 이 등기구 자체에 디밍 모듈, 무선 디밍 모듈이 연결되는
단자가 있어갖고 무선 디밍 모듈도 가능하고 레칭 딜레이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시연 한번 해보시죠. 1번 자체를 지금 현재 무선 디밍, 이게 무선 디밍 모드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입니다. 2번 스위치 눌러보시죠. 3번 스위치 눌러보시고. 그래서 3번 스위치는 신 개념이에요, 신 개념. 요거는 이 신을 선택을 하고, 신이 선택을 하고 1번, 2번, 3번, 4번, 3번까지 묶을 거냐, 1번, 2번만 할 거냐, 또 1번의 신을 50% 디밍, 2번의 신을 90% 디밍을 이 신에다 묶을 거냐, 그거 사진에 설정만 하면 돼요. 그 신 한 번으로 딱, 자, 이 신을 예를 들어서 TV 시청 모드다, 아니면 뭐 제실 모드다, 외출 모드다 설정을 해서 신으로 이제 이걸 설정합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다른 업체가 없는 디밍 가능한, 신이 가능한 기능이고, 타임 기능이 있어요. 타임 기능을 집어넣어갖고,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둬서 시간차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집어넣은 게 저희 이제 조명 쪽이고, 난방 쪽은 난방 모드, 온수 모드, 외출 모드, 오픈 모드. 그 다음에 대기 전력은 두 가지를 제어해 줄 수 있어요. 전열부와 전열 콘택트랑 연결돼서 레칭 딜레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냥 껐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온오프를 할 수 있고, 그건 대기 전력 차단 모드가 아니죠. 전열 온오프 제어 방식 모드고, 대기 전력 차단 모드는 뭐냐면, 자, TV를 껐을 때 입력되는 여기 용량이 뭐 4마트다. 4마트를 인식을 했을 때 대기 전력 상태를 인식을 하고, 이거를 몇 초 후에 끌 거냐, 시간을 설정하는 거죠. 30초, 뭐 1분 후에 아예 차단시켜주겠다. 그 대기 전력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대기 전력 차단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의 스위치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간혹가다 이게 고장날 수도 있겠죠. 장비다 보니까. 그럴 때는 오버라이드 개념을 꼭 생각해야 돼요. 수동 조작. 마지막 단계에서 껐다 켰다는 할 수 있어야 되죠. 스위치가 밑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븐세그모토 홈 스위치고, 웹 프로그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4가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저희 회사 제품이 좀 많아졌어요. 그게 전부 다 스마트폰에서 전부 다 보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또 프로그램도 해갖고 견제 의뢰를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마케팅 개념을 또 도입을 할 겁니다. 그 제품 소개라는 웹이 MR 앱-MR 바스라는 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LC 스위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불필요합니다. 이 말을 제가 이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나왔는데, 이걸 쓰면서 요거 하면은 결국 중앙에 있는 소프트웨어 다 필요 없습니다. 그 기능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동작되는 부분 한번 볼까요? 먼저 현장에서 하나씩 재현하는 걸 볼게요. 개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온오프 되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디밍 되는 거 봅시다. 디밍 되는 거. 그래서 판넬을 선택을 하고, 디밍 되는 부분이 이제 그 무선 모듈에, 달린 모듈에 되어 있나? 설정을 하고 하나 보죠. 이렇게 이제 상태에서 이제 올리면은 원하시는 데 수정 조작이 갑니다. 이거 앉아서 그냥 쭉 올리고 내리고 온오프 시키고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다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입주자가 다른 부서를 막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보안 등을 남겨서 그 지역만 해서 마이신이라는 걸 저희가 마이 페이지 마이신을 만들어서 마이신 한 거 보죠. 자, 여러 가지는 이미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그 만든 걸 한번 잠깐 보죠.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명칭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회의 모드 1번 겹치니까 1번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쪽에다가 해당되는 마이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부하를 갖다 노딩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노딩되어 있는 걸 한번 볼게요. 그냥 아무나 기존에 돼 있는 걸 보자고. 시간 걸리니까 회의 모드. 그러면 현재 회의 모드에는 릴레이 1, 2, 3번은 현재 거만 꺼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보면 모르겠다.
언어풀을 형태를 좀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어프 모드 쓰면 됩니다. 프로그래머가. 그 다음에 디밍 모드는 0%, 하나의 또 이 4번 디밍 모드는 100%로 하는 게 회의 모드다. 이거를 현재 컨트롤 해보죠. 현재 70이 되고 이제 피드백 되고 요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드별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위치 뭐 STS 스마트 터치 스위치 기본 스위치 갖다 사지 마시고 이거 까셔갖고 자기 마이신 해갖고 자기 지역을 컨트롤해주면 됩니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제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마트폰에 있는 그 좋은 기능들, 페이드 레이트 뭐 하여튼 복잡한 이런 것도 다 가져오면 돼요. 근데 결국은 설정하는 이제 시설 관리팀 요원들하고 중요한 건 이제 입주자들하고의 어떤 레벨은 이제 그 별도로 해서 구분해서 이제 써야 되겠죠. 그게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홈에 대한 주명 지원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자, 홈 네트워크 업체들이 많이 있죠. 코콤이든 코맥스든 뭐 현대통신이든 많죠. 근데 우리는 주안점을 둔 게 홈에 대한 난방, 조명, 대기 전력 요걸 이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셔갖고 아 우리 집에도 이거 설치하고 싶다. 설치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어떻게? 이 게이트웨이를 하나 설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홈스위치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웹 프로그램을 까면 됩니다. 홈 네트워크 업체도 같이 상의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희 이 공유 같이 생긴 홈 게이트웨이 요거하고 홈 스위치만 설치하시면은 웹하고 깔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타켓이 그런 타켓도 있고 가정집도 일반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업체하고 조인해서 프로토콜만 오픈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어 쪽으로 같이 붙여서 하겠다. 요런 개념. 조명부터 한번 볼까요? 현재 방을 지금 1번 스위치, 2번 스위치, 3번 스위치 거실이 지금 한번 켜보죠. 지금 그 2번 그 전등에 지금 이렇게 디밍 모드로 연결되어 있는 부하에 이제 컨트롤 되는 부분을 이제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여기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여기도 피드백 돼갖고 여기도 이제 컨트롤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2번 스위치가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작이 된 말단에서 부하에 걸려 있는 거죠. 여기서 되는 것도 이쪽에 같이 인터로 걸어갖고 서로 양쪽에서 이제 그 체인지오버 개념으로 이제 하는 어떤 개념이 요 개념입니다. 마이 모드를 한번 가보죠. 마이신, 마이 모드. 저희가 만들어갖고 좀 헷갈리시는데 저희도 이제 고민 많이 했어요. 마이신, 조명지어, 빌딩 조명에서는 마이신을 하고 홈에서는 또 똑같이 마이신을 하지 말고 마이 모드를 하자. 외출 모드, 제실 모드, 뭐 TV 시청 모드, 취침 모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 집을 컨트롤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보죠. 제실 모드는 현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실은 지금 무선 디밍 모드에 걸려있고 이거를 누르면은 ON이 된다. 설정치죠. 안방에는 등이 3개가 달려있네요. 1번 등, 언돼도 2번 등, 3번 등은 언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난방은 24도로 되어 있다. 이걸 딱 하나의 버튼에 의해서 제실 모드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외출 모드는 다 꺼버리고, 난방도 외출 모드로 또 꺼지고, 자기 원하는 모드로 이제 설정한다는 얘기죠. 요게 마이 모드입니다. 요게 이제 가능한 거죠. 결국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 결국 부하 자체도 전부 다 IP, 어드레스가 다 내장되어 있어갖고, 다 통일이 돼갖고, 이런 개념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개발이 가능한 거고 또 그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아진 세상이죠. 여기까지 신제품 소개를 했고 이제 최근에 이제 큰 프로젝트를 이제 자랑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했고 그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프로젝트를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일정인 선정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으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 또 그 시공 포인트를 잡아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이제 몇 가지만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 롯데월드는 그러니까 초고층이고 부하가 많으니까
그 통신에 대한 어떤 스피드를 빨리 할 필요가 있고, 스피드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이제 갖기 위해서는 각 층별로 저희가 좀 약간 그 금액이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SOC라는 걸 다 각 층별로 썼습니다. 이중화 개념으로. 그래갖고 그 대신 통신 속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높인 겁니다. IBS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광통신을 해서 두고 어차피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대신 결국 SOC를 더 둠으로써 좀 그 통신을 좀 보완했다는 거, 또 이중화했다는 것이 그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지역은 임대를 주고 또 임대를 안 줘도 계열사가 쓰더라도 전력량을 체크해서 요금을 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격 거침을 또 별도로 설치하려니까 스페이스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회로별로 전부 다 전리생싱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제품이 있기 때문에 또 아까 6ERM을 다 집어넣어서 또 그거 설치를 했습니다. 저층부는 또 매장 들어오는 부분도 또 별도 얘기고, 그러니까 뭐 컨트롤하는 부분도 컨트롤 파트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걸 다 묶어버려 갖고 그 데이터를 전부 다 IBS 쪽으로 또 날리기 위해서는 또 OPC 프로토콜 연결해서 하는 어떤 부분들 굉장히 고생을 했고 많은 포인트를 했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에 저희가 좀 그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 이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이터미널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수주했고 2월달부터 납품을 시작합니다. 이제 게이트가 탑승구 매일같이 틀려요. 그러니까 항공운항 서버하고 연결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켜놓을 수가 없잖아요. 스케줄을 한번 했다 이거죠.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갖고 거기는 운항 스케줄에 따라서 자, 몇 번 게이트는 몇 시에 비행기가 딱 접안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1시간 전에 켜줍니다. 다 끝났어. 손님들이 다 통과했어. 그래서 30분 후에 꺼준다. 이거를 매일같이 서버에서 항공운항 서버에서 받아갖고 우리 서버를 또 하나 둬갖고 캐치해서 그거를 계속 날려줘갖고 매일같이 이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었어요. 그게 1터미널 할 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요번에 이게 수주의 키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제 강의는 이제 마지막인데, 자, 이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멀리까지 그 모셔놓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는 솔직히 우리 신입사원이 만들기 시작했고 좀 많이 그 수준이 올랐었어요. 전문 업체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업팀장들, 우리 시공팀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을 계속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또 바뀝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오셔갖고 보시면은 여기 유튜브 하면은 오늘 이런 제가 강의한 내용이 또 떠 있을 겁니다. 매출에는. 그 다시 한번 또 리뷰해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품 소개라는 이제 스마트폰 이제 다운받으시겠죠, 이제. 거기 들어가면 우리 제품에 대한 모든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리더가 돼갖고 고객 밴드, 고객을 뭐 하는 뭐 밴드인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고객과 함께하는 MR 요 밴드를 이제 그래서 아직 회원이 좀 50명 정도 안팎인데 이제 가입을 하시면은 저희가 계속 좋은 자료, 온 내용들을 여기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문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웹하드. 이런 식으로 저희랑 같이 이제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하시면은 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는 제4차 혁명이죠. 제조업체가 제조업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객, 시장, 그 다음에 영업, 마케팅, 제조라인 모든 게 하나로 묶여서 돌아가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만드는 이제 회사를 봤는데 MR 로고, KBS 로고를 딱 만들어서 그냥 하나 만들어서 그냥 팔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로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건 만들어 주는 게 디자인을 또 해야죠. 또 그 틀을 만들어 금형 틀을 만들어야죠. 아까 얘기했지만 스위치 하나 만드는데 1억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다품종 소량 시대예요. 근데 이 IoT 시대에서는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 친구한테 내가 개발할 팀장한테 야, 스위치 바꿔라. 지오르죠.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컴퓨터에서 딱 터뜨려서 3D로 디자인해갖고 딱 주면은
결국 목업이 딱딱 나오고 그런 시대가 나와서 레이저 가공 딱 해서 딱 나옵니다. 그럼 원하는 걸로. 이번에 저기 김포공항 국내청사 니보드는 저희가 들어가는데 오늘 안 오셨는데 요거 하더라고요. 이 아이콘 KBS로 거기 인천 김포공항 로고 한국공항공사 로고 집어넣고 이렇게 바꿔달라. 탁탁탁 바꿔서 해주니까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것만 고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명조 하나만큼은 오늘 내가 이제 메일을 많이 보내드렸는데 귀찮을 정도로 거기에 이런 말을 썼을까 직접 썼는데 조명조의 진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사업을 하는 이상은 세계 1위가 되고자 노력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코멘트를 해주고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요구를 해주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개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이 하자. 그래서 뭐 항상 고객과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는 것도 제가 만든 얘기고 우리 직원들은 항상 그런 마인드로 미흡한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질책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더 나은 제품 만들어서 또 이 자리에 계속 쓸 수 있게끔 떳떳하게 하여튼 그런 어떤 측면으로 하여튼 뭐 여러분들을 대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내년 10월달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다시 뵙는 걸 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